자, 여러분 살다 보면 되게 우울할 때 있죠. 저도 우울할 때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언니 나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언니 나 요새 우울증인 것 같아. 큰일 났어. 자꾸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증상이 이게 우울증이 맞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나 뭐 해야 되지? 나 어디 가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 종일 여기까지 거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급기야는 나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구나 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그 본인도 깜짝 놀랬겠죠. 갑자기 이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우울한 느낌이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 이 집에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가족을 봐도 뭐 그렇게 기쁜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왜 이럴까 굉장히 우울하고 또 슬퍼졌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구냐면요, 내 동생 얘기예요. 내 동생이, 제가 올해로 55이니까 내 동생도 이제 53이 된 거죠. 50대를 훅 넘어섰단 말이에요. 상황은 어떠냐? 애들은 다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제 동생은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뭐 밥해서 회사 보내고, 그 다음에 남편 맡고 아이들 맡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스케줄을 짜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이러면서 거의 20년이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만 되더라도 애들이 엄마 시간을 안 쓰잖아요. 혹시 지 시간 엄마가 쓸까봐 오히려 걱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50을 딱 넘으면서 급기야 이제 우울증의 증세가 온 거예요.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 동생은 당시 거의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 번째, 너는 우울증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그 집에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게 맞아. 그랬더니 내 동생이 그 무슨 말이야 언니? 지가 얘기해놓고 나서 지가 놀래요.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내 동생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 여러분도 아마 다 감정을 느껴보셨을 텐데, 50이 넘어서 애들이 다 나갔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아이들을 케어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내 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무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돼서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현재 나 뭐하고 살았지 지금까지? 난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왜 갈 데가 없지? 치열하게 살았던 옛날의 시간이 다 사라지고 애들이 사라지니까, 애들이 내 시간을 다 채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사라지니까 내 시간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채워야 돼? 내 시간을? 이제 내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보니까 나는 내 시간을 채우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 스케줄을 짜고 내가 어딜 가고. 사실 여러분, 많은 우울증이 이럴 때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어디 뭐 할 때 있고 누구 만날 거 있고 갈 때 있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겠다. 하루가 막 바쁘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채우건 간에 그러면은 우울할 틈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사람이 가장 우울한 게 뭐냐면, 사실 사람이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이 24시간과 만나는 게 하루고, 내 몸이 1년이라는 세월과 만나는 게 1년이고, 내 몸이 거대한 일생이라는 시간에 만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인생이라 부르잖아요. 자, 근데 그 인생을 잘게 쪼개면 24시간 일하는 하루와 나라는 사람이 만나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루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은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시간이랑 나랑 뭘 해야 돼? 아침에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나 뭐 해야 돼? 이럴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이게 공황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함에 확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희야, 너 지금 53이잖아, 그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애들이 네 시간을 다 채웠다.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애들이 너의 시간을 채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네 스스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슬프게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서 질문하는 중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슬픈 감정이랑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랑 되게 동일하다는 느낌 가져본 적 없어요, 살면서? 그냥 뭐 룰루랄라 히히히 이게 아니라 난 누구지? 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내 50대는 어때야 되지?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여자지? 이런 거. 나는 어떤 남자지? 나는 은퇴 후에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막 히히히 이러면서 질문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질문해요? 내 가슴 속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희죽이식인데 이렇게 내려갈수록 감정이 어때? 깊어진다? 뱃속 깊이 내려가면 나는 뭐 해야 되지?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면 눈물도 조금 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깊은 슬픔이랑 나를 깊이 애정하는 거랑 헷갈린다. 이게 약간의 우울증이랑 착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눈물 흘리면서 깊이 대화하는 것과 여러분 약간 우울한 감정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에게 내가 말했던 거예요. 은희야, 그거 우울증 아니고 네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는 중이야. 이거 우울증 아니고 뭐라고? 우울증 아니고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고 빠져나오라고. 더 거기 있지 마.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깊고 슬픈 그 질문하는 그 감정에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간판을 달아버리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우울해. 나 우울증이야. 나 우울한가 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초기 증상은 대부분 다 뭔지 아세요? 깊게 나한테 나를 걱정하면서 슬프기까지 하면서 질문하는 중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을 하겠어 지금. 어? 나를 걱정하는 중이라니까. 날 사랑하는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간판 달지 말고 거기 뭐라고요? 나한테 질문하는 중이구나. 깊이 질문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심오한 질문에 심오하게 답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빠져나오세요. 내가 그렇게 내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너는 그 집에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게 맞아. 그랬더니 내 동생이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래 너는 행복하지 않았던 게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닌데 언니? 지가 말해놓고 나서 여러분 맞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순간 찰나적으로 생각한 게 맞긴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 맞냐 볼까요? 내 동생은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아주 행복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애들이 막 좋은 성적 받아오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애들이 성과 내고 막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50이 넘으면서 애들이 집을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로 돌아온 거예요. 나 자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혼하기 전 김미경, 결혼하기 전 김은희, 김현정, 김보연으로 다 돌아오고 있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다 지금 우리 자매들이 50대거든요. 지금 다 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엄마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땐 나 되게 행복한 여자야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마라는 프레임이 아니고 나 자신의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 지난 20년을 살펴보니까 가면서 나는 과연 김은희로서 행복했던 적이 있는 거야? 엄마 말고 그래 엄마로서는 행복했던 적 맞아. 근데 나 자신으로서 행복했던 적이 있을까를 보니까 언니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20년 동안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잘 해냈어요. 자 이제 프레임이 바뀌죠. 애들이 크면 50대는 다시 나라는 여자의 프레임, 나라는 남자의 프레임으로 돌아와요. 자, 이 프레임에 맞춰서 어때요? 우울증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내 동생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동생에게 뭐라고 말해줬을까? 은희야, 너 진짜 마음이 되게 똑똑한 애구나. 마음이 똑똑하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이 안 와. 네가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너는 마음이 되게 똑똑해서 너를 걱정한 거고 마음이 똑똑해서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걸 네가 알아차린 거야. 야, 너 진짜 이거 마음 천재인데 이거 완전 똑똑한데? 그러고 막 칭찬을 해줬더니 애가 한 반은 벗어나서 반은 올라오더라고. 지금은
진정 50대에 내가 한 여자로서 애들을 다 키운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찾아냈어요. 프레임 안에서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냈어요. 내 동생이. 뭐냐고요? 그동안 30년간 취미로 해왔던 옷을 본격적으로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미혼 엄마들을 도와주는 저의 브랜드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아우, 하나도 안 우울해. 걔 요새 보면 아주 신이 났어요. 50대의 새로운 나라는 프레임으로 나를 비춰볼 줄 알고, 거기서 내가 건강할 줄 알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스케줄이 막 짜지고 내 몸과 내 24시간이 만나는 게 두려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태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약간 유약한 마음이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가 우울증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아니요? 뭐라고요? 나 따라서 하세요.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고 뭐다? 나를 사랑하는 질문이다. 여러분 질문에 답하시고 빠져나오셔서 여러분 나이에 맞는 건강한 프레임으로 다시 인생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기 바랍니다.